전설야담. 속고 속이는 세상살이. 조선 후기에 활동한 허석갑은 해악과 인기응변에 능하여 종종 사람들을 속여서 진실을 허위로 꾸미거나 거짓을 참말로 만드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럼 다녀오리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멀리 갈 일이 있어 의관을 갖추고 길을 나섰습니다. 산고개를 넘고자 부지런히 걸을 때 고개 위에서 혼자 쉬고 있던 어떤 여자가 허석갑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에 앉아서 잠시 쉬었다가 함께 가시지요. 그러면서 여인은 허석갑의 도포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여인의 적극적인 언행에 허석갑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산속에 홀로 있는 여자라니. 혹시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가 나를 홀리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어. 잔뜩 긴장한 허석갑은 일부러 크게 헛기침하고는 목소리 높여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옛말에 남녀가 7세가 되면 한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고 이르고, 또 남녀가 길을 갈 때도 남자가 다니는 길과 여자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다 했거늘. 어찌 서로 모르는 남녀가 함께 길을 간단 말이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외다. 이러면서 허석갑은 여인의 제의를 뿌리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얼른 일어나서 허석갑을 뒤따르며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시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남녀는 서로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법이지만 형수가 물에 빠지면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든 붙잡아 건져주어야 한다고 성인 맹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학식 있는 말에 허석갑은 속으로 놀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식한 여우에게 그런 배움이 있을 리 없으니 그렇다면 사람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허석갑이 제자리에 서 있자 여인은 계속해서 하소연했습니다. 곧 해가 질 것 같은데 이 무서운 산길에 연약한 여자를 혼자 두고 가면 그 또한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물이나 산길이나 위기에 빠지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 행여라도 누가 우리를 보면 마치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를 데리고 가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 제발 부탁입니다. 허석갑이 들어보니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산중에 홀로 다니면 남자도 곤란할진데 여자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더욱 어려우니까요. 하여 허석갑은 차마 부리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 아래로 무사히 내려갈 때까지 그리합시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누가 볼 때는 여보라고 부를 테니 양해해 주세요. 허허, 알겠소.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어 한 객점에 들렀습니다. 객점은 길을 오가는 길선이 음식을 사 먹거나 쉬는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보, 여기서 쉬어가요. 여인이 허석갑에게 이렇게 말하자 객점 주인은 두 사람을 당연히 부부로 여겼습니다. 객점 주인은 남자에게 바깥으로 들어가 자라 말하고 여자를 안방으로 안내하여 주인 여자와 함께 자라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뵈어요. 여인이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인사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허석갑은 마지못해 고개만 끄덕인 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헤어지면 되겠지. 이튿날 아침 허석갑이 미처 잠에서 깨지도 않았는데 주인 남자가 들어와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면서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너희 부부가 손님인지 하며 객점에 들어와서는 밤중에 여자를 시켜 돈을 훔쳐 도망치게 하다니 내 놈은 도적임에 틀림없다. 객점 주인이 이처럼 화를 내자 허석갑은 잠을 깨기 위해 눈을 비비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객점 주인이 코웃음치며 말했습니다. 간밤에 내 처가 안방에서 자다가 돈을 훔쳐 달아났는데 내 놈은 모르는 척하다니 다소롭구나. 허석갑은 그 여인과 사실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 부인하려 했으나 객점 주인은 변명할 여유를 주지 않고 종을 시켜 허석갑을 묻게 했습니다. 내 너를 지금 관하로 끌고 가서 내 돈을 찾아야겠다.
허석갑은 졸지에 관하로 끌려가면서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옳거니 그 여인이 상고개에서 남자를 기다렸다가 이용해서 도둑질하려고 술수를 부린 것이로구나. 허석갑은 자기보다 술책이 더 높은 여자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뒤늦게 탄식했습니다. 천하의 허석갑이 당하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참으로 못된 것 같으니라고. 그건 그렇고 허석갑은 당장 위기를 벗어나야 했기에 급하게 두뇌를 회전시켰습니다. 마땅한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으나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허석갑은 객점 주인보다 먼저 나서서 사또에게 아뢰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아내와 함께 남의 일을 해주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옵니다. 마침 저희 부부가 급한 일이 생겨 함께 친척집으로 향하다가 해가 저물어 객점에 들었사온데 객점 안주인이 소인 처와 같이 자던 중 밤중에 소인의 처를 유인해 어딘가로 빼돌렸사옵니다. 그러니 부디 소인의 처를 찾아주소서. 허석갑은 거짓으로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허석갑으로부터 느닷없이 역습을 당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한 객점 주인은 당황해하면서 사또에게 아뢰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그게 아니옵니다. 이 손님의 처가 밤중에 안방에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남편인 이 손님을 고소하려고 소인이 이렇게 묶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객점 주인이 이같이 항변했지만 사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인 혼자 돈을 훔쳐 도망가 봐야 남편이 잡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객점한 주인이 손님의 처가 돈 훔치는 모습을 우연히 봤고 이를 전해 들은 객점 주인이 크게 화가 나서 손님의 처를 어딘가에 숨겨두고 남편인 손님에게 화를 낸 것이리라. 이처럼 분석한 사또는 엄숙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듣거라. 객점 주인은 돌아가 수소문해서 저 사람의 처를 찾아보아라. 그렇게 해서 그 처를 찾거든 훔쳐간 돈을 되돌려받고 대신 여인은 저 사람에게 돌려주어라. 이에 대해 객점 주인이 뭐라고 호소하려 했으나 사또는 썩 물러가라고 호통쳤습니다. 객점 주인 입장에서는 기막힐 노릇이었지만 달리 어쩔 방법이 없으므로 일단 허석갑을 객점으로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객점 주인은 허석갑에게 식사를 잘 대접한 다음 돈을 얼마간 내놓으며 사정했습니다. 미안하게 됐구려. 도망간 손님의 처를 어디에서 찾겠소. 이왕 이렇게 됐으니 이 돈으로 다시 처를 얻어 살도록 하구려. 자, 이제 그만 가보시오. 주인이 거듭 사과하면서 돌아가라고 부탁하자 허석갑은 객점을 나온 뒤 한바탕 웃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속고 속이는 게 세상살이로구나.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